저희 센터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볼 텐데요. 고려대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1대1 컨설팅으로 약 30명 정도를 학종으로 대학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고려대는 뭐 논술도 없고 사실상의 뭐 그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면접 전형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대1 컨설팅으로 30명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3년 누적 통계가 딱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교고 분석도 잘 되어 있는 학교고 저희 이제 그 분석하시는 이제 우리 팀원들이랑 그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차라리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스카이하고 서성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카이 서성한 중에서 고려대만 집중해서 아예 컨설팅을 쭉 1년 체계를 짜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연세대 진학자가 5명 미만이었고 서성한으로 치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진학을 안 시킵니다. 그거는 좀 이제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고려대랑 성균관대를 동시 합격시켜요. 그래서 성균관대 합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복불복입니다. 내신도 들어가지 않고 비교과로만 채점을 하는데 비교과가 아주 화려한 학생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혹은 재채점 방식으로는 점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투자 대비 효율이 좋고 합격률이 높은 거는 고려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올해 제 목표치가 50명을 1대1 컨설팅 하는 건데요. 저도 사람이고 저희 그 대표진들과 컨설턴트 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학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려대랑 성균관대랑 한양대랑 다 되면 고려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고려대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보시면 전형 요약이 있고요. 전형 요약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썰을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그 동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 및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또 중요하게 브리핑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의대에 대해서도 얘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고대는 의대가 있고 그 치대나 한의대는 없지만 의공학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고려대 의공학과도 굉장히 세고 작년 합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 중에 여기서 지금 알바로 뭐 블로그 업무나 뭐 일반 서류 업무 도와주신 분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대학생 컨설턴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모집 단위 및 전형별 모집 인원 여기까지 하면 워낙 썰풀 게 많아서 하나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형 일정에 있는 공통사항과 일반 전형, 학추1, 학추2, 특기자 전형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재브리핑 하는데 동영상 하나가 더 나올 것 같고요. 결국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중요하죠. 그 다음 장학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형 일정과 전형 안내를 같이 봐야 돼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게 짜여져 있는데 최대한 요거를 한 동영상에 같이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안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 안내. 평가 안내에서 또 썰이 엄청 많아요. 뭐 알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뭐 합격자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냐, 뭐 합격자들의 비교과가 몇 장이나 양적으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양적으로 접근하고 정성평가잖아요. 근데 자꾸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정량평가적 접근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적인 썰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3개 내지 4개까지로 테이크를 찍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본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여태까지 올라간 동영상 전부 다 대본 없었어요. 대본 없이 그 정도 했으면 좀 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가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저의 예상 수치가 어떻게 되며 또한 합격자의 수시 등급은 어떠하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요. 이 동영상은 좀 하루빨리 1000명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문의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강의를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게 학원장용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원장용 강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배려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좀 최대한 많은 학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교를 해보긴 할 텐데 저희 회사의 주 업무가 이제 그 수시 전략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의 예약과 그다음에 이런 동영상의 이제 제작을 동시에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수시 전략 컨설팅을 꼭 참여하시고, 수시 전략 컨설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현재 생기부를 제가 선분석해서 채점을 다합니다. 채점을 다하고, 근데 그 채점은 한 학교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최소 2개 학교 이상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모든 학교 스타일로 할 필요는 없는 게 학교의 채점 방식은 경희대 스타일과 중앙대 방식이 있으며 두 가지 스타일은 좀 최근에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중급 난이도도 아니고 고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제가 고급 난이도 컨설팅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결론은 어저께 학교 선생님들의 통화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이 최근에 너무 퀄리티도 좋고 재밌게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고 뭐 이러이러한 거 학교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가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학생들의 입시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본인의 해당 과목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목 시간이 끝나면 사실 학교 선생님의 어떤 업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도 스스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세요. 게다가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직접적으로 아예 소개를 시켜주셔서 학생을 보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센터가 지금 11년 된 센터이기 때문에 뭐 소개시켜줘서 욕먹는 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두둔하고 싶은 거는 학교 선생님을 좀 두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 표현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들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입시 업무가 교사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교사의 업무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업무 안에 원래 해야 하는 업무 안에 입시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입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처럼 이제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요. 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요새는 많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거의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학교에 촌지를 내거나 우리 아이만 잘 봐주세요 하는 거 요새는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저번에 뭐 음료수 한번 돌린 것만으로도 막 소송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먹구구로 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그 실력을 만드는 것은 학생이어야 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현재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 동생이 지금 교사고, 그 교사로서 굉장히 박봉이에요. 애들 입시 잘 보낸다고 해서 이제 공립학교들의 교사들이 돈을 더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 되게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멋있는 선생님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 뭐 이러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제작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교 선생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 좀 선생님, 특히 공교육 교사에 대한 신뢰나 어떤 존경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이 교사라서 이런 말 하는 거 맞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꼰대 같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은 은사님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대학을 못 가면 학교 선생님 탓을 하고 관리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고 본인이 자기의 입시에 직접 모집 요강을 찾아보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으면서 입시가 잘못된 거를 학교 선생님 탓이라고 돌리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은 좀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는데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좀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에 대한 존중이 있고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고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교육을 하는 입시 컨설턴트도 좀 존중하고 하면서 이 일의 메인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누누이 서포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어머니들은 자소서 컨설팅을 예를 들어 받았다고 해요. 자소서 컨설팅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굉장히 최대한 주도적으로 하도록 이제 배려해서 최대한 컨설턴트는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가 잘못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소서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막 이거 지우면 안 되나요? 이걸 더하면 안 되나요? 이걸 넣어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대필이 되겠죠. 그리고 단어를 하나 빼고 더하고는 학생이 정할 일이죠.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뭐 자소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봐주거나 뭐 이런 대학의 채점 방식으로는 이러이러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작성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그런 자세로 예를 들어서 뭐 한 줄 고쳐주세요. 뭐 이거 문장 다시 만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되게 오래 운영했죠. 지금 여기 대치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년째 운영하면서 항상 사실 11년 운영한 데도 되게 없긴 하지만요. 11년 운영하면서 되게 항상 힘들었던 게 저는 학생을 주체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부모님은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컨설팅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피를 원한다. 우리는 대학 간 이후에 학생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일단 이 대학을 합격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썰을 많이 풀어드린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학생부 종합 2개, 교과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으로 여기 있는 기획윤당 전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 실기 전형으로 나와 있는 특기자 전형.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실기 전형 다 빼고 얘기한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실기 전형은 그냥 일반 실기 전형이 아니라 그냥 특수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어떤 차이를 놓고 그 다음에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기 전형으로 분류한 거지 실제로는 종합 전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복수 지원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려대 너무 좋아하는 게 저는 고려대 완전 사랑합니다. 왜냐면 전형 모집 요강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만 잘 봐도 이 대학에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사실 분석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학원장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요번 강의만 잘 들으시면. 애초에 이제 이런 강의 잘 듣지 않은 고려대학교의 뭐 모집 요강이 타 학교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다, 뭐 보기에 좋다, 이해가 잘 된다 이런 걸 알기도 사실 어렵죠. 보실까요? 복수 지원을 보면 상기 전형 중 한 개 전형만 지원 가능. 그러니까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중에서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요 전형, 학교 추천 1 전형은 위에 써져 있듯이 교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과 이 전형을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어떤 걸 물어보냐? 어쨌든 한 개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추천 2를 써야 되나요? 일반 전형 써야 되나요? 이게 주된 질문입니다. 자, 이따 썰 풀어드린다 했죠? 썰은 이따가 인원수에 가서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는 기획윤등 전형 중에서는 공원 1, 공원 2, 농어촌, 사배,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교 졸업자, 그럼 재직자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이 전형에 지원되지 않는 일반 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은 고대를 몇 개 쓸 수 있어요? 퀴즈 2개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쓸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대박 케이스 많이 낸 케이스는 이렇게 학교 추천 2를 쓰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써가지고 2개를 다 붙거나 하나만 붙거나 하는데 주로 이쪽으로 더 많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특기자 전형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빨입니다. 예. 이쪽에서 학교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교빨이 세고요. 학교빨이 세다라는 거는 과학고, 영재고 이런 류의 고등학교들을 주로 다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외고 애들은 또 이제 그런 외고 특기자 전형에서 또 유리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연세대 특기자 전형과 고려대 특기자 전형은 인원풀이 좀 많이 달라요. 연세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합격시켜 봤지만 일반적 고대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좀 성적이 많이 나빠도 과학고라던가 영재고, 그 다음 뭐 외고, 그다음 자사고까지가 주된 합격을 했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신 컷 같은 것도 다 나오는데요. 특기자 전형의 내신 컷이 낮은 것은 그들의 학교가 내신을 따기가 어려웠을 뿐인 거지, 그 내신의 일반고 학생이라면 절대로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썰 풀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넘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테이크를 하나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각각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입결 컷이라던가 이런 수시 등급에 대해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